테슬라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한 명의 브랜드와 그다음 그를 기반으로 한 주가 가지고 사실 회사가 두 개 운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동차가 품질이 그만큼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사실 다 망가졌거든요.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안 해도 될 걸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유럽에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본인이 개선을 한다는 것보다는 선수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국 기업들에게 좀 이득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득이 안 됩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 임금 같은 경우도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시건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달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달래기 위해서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미국의 현대자동차는 한국과는 별개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아예 미국 쪽으로 상당 부분을 이전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뭐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 급한 불 끈 자동차. 그래도 불안한 건 왜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공식 발효됐었죠. 앞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었는데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가 받게 된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품 관세, 자동차 산업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한라대학교 최영석 교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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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실제 이행될 내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라는 게 뭐 누구나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목표는 명확하다. 이제 트럼프는 뭐 실제 되든 안 되든 아니면 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미국의 제조업 중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활을 시키겠다는 선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이다. 네, 일단 그게 되는 만큼 어떻게 되든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강력하게 세게 이야기한 건 뭐 여기서 안 만들면 관세 내야 돼. 무조건 이리 와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또 차값이 올라간다거나 생산을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을 하니까 이걸 케이스별로 봐서 뭔가를 유예시켜 주거나 하는 이런 협상을 카드로 이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어떤 관세 혜택을 좀 받을지 또 철강과 알루미늄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정말 이런 기조로 지금의 관세를 계속 매길 수 있을까요? 지금 관세가 부과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적 부과가. 네, 그러니까 특정 업체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고 네. 그리고 또 유화적으로 이렇게 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몇몇 국가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혹독하게 몰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는데 이번에 부품 관세 같은 경우에도 유예를 주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미국에 있는 빅3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유예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에 MSRP 기준으로 거기에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할 때 약 현저히 70에서 80% 정도가 되게 되면은 거의 관세를 물지 않고선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에서 지금까지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현저율이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50에서 60%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 메이커들은 대부분 70% 이상 현저율이 이미 달성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USMCA 그러니까 멕시코랑 캐나다 쪽에서 부품 수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또 연장을 해줬어요. 결국에는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입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무관세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유예를 해준 반면에 이젠 현대기아차나 일본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원가 분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좀 여러 이중적인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정하게 대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미국 생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차별적인 대우를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굉장히 네. 노골적으로 지금 노골적. 긁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긴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 취임 100일 연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는데 관세를 둘러싼 혼란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에 그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좀 고전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취임 100일에 맞게 국민에게 어떤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책, 관세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납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약간 뭐 부흥의 느낌도 났고 뭐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의중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취임 100일. 이 연설 장소로 미시간주 머컴 카운터를 선택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이 사실상 미국 자동차 산업 신장부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성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박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아젠다였기 때문에 내가 낸 공약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자랑하려고 일단 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시간 그 동네가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들 그게 전부 포진해 있었고 또 중국을 이제 경계 플러스 이제 해외에 있는 제조사들을 경계하고 관세를 올림으로써 이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공약으로 당선이 된 거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러 간 거 이상의 의미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의문스럽고요. 또 미국 내에서 평가도 우리 세 아들이 잘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잘할 수 있느냐는 또 좀 다른 이야기야. 옆집에 공부 잘하는 거 싫다고 뭔가를 약간 이제 좀 편파적으로 우리 애를 밀어줬지만은 그러면은 미국 제조사가 미국 고객이 원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가격에 서 빨리 생산해서 이걸 해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이 관세는 소비자가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 소비자들이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이제 이 역효과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마 트럼프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못 들어오게 하고 외국 애들 못 들어오게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했으니 나머지는 빅3 니네가 잘 알아서 해야지. 라는 선언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공이 미국의 빅3로 넘어갈 타이밍이 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흥의 성격을 좀 만들면서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좀 그런 의중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GM 수준이 이게 최대 20% 이상 감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보이고 관세에 대응하면서 미국 내 생산을 좀 확대하고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것이 미국과 자국 기업에 얼마나 정말 이익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제일 피해를 본 회사가 GM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에게 좀 이득이 많이 되고 있나요? 앞으로 좀 되겠습니까? 이득이 안 됩니다. 이득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미국 내에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 미국 국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제조 부흥이 되면서 선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GM이나 포드 이런 미국 자동차 회사 입장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좋은 변화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에도 미시건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달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달래기 위해서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 임금 같은 경우에도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 임금이 역대급으로 올랐거든요. 한 30-40% 정도 3년에 걸쳐서 올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임금 인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노조에서 이제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분위기가 보니까 시축도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GM이나 포드가 비용 절감을 해가지고 견뎌내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노동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부품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달래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의 어떤 유화적인 관세 정책들이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업체에 집중되는 것도 그에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길게 봤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신차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신차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반강제로 가격 올리지 마라라고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 못 시키고 이제는 내부적으로 다 이제 비용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봤었을 때 미국 내에 굉장히 과잉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나 각종 비용 부담들, 그리고 판매의 변동성에 따른 업앤다운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이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거기서도 이제는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좋을 것 없다. 그리고 완성차 입장에서도 미국의 몰빵에서 생산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큰 리스크다. 다만 이젠 트럼프나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 단위에서는 제조업 활성화,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은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득실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내 기업들도 좋을 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다른 국가들의 대응책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킬이 더 많을까요? 일단 다른 국가들은 국가별로 상황들이 조금씩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에서 대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는 지금 못 들어간다 플러스 뭔가를 우회할 수 있는 우회 전술을 찾아야 되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닌 뭐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의 확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국을 뭐 스위칭해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당연히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유럽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신뢰하는 것들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미국 쪽에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 한다거나 둘 다의 선택을 상당히 보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럭셔리 메이커들이라든지 이런 제조사들이 미국 내에서 실제 볼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장 내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확장하던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일본 메이커들하고 한국이 이제 미국에 얼마나 확장해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차를 한 덩어리로 놓고 뭐 한국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현재 지금 미국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현대차가 투자를 하기로 어쨌건 또 뭐 선언을 한 것도 있고 약속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 내 현재 판매량이 국내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현대자동차는 한국과는 별개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R&D에 대한 토탈 코스트만 같이 맞춰놓고 쉽게 말해서 개발은 똑같이 했으니까 개발비 부분에서는 차가 많이 나갈수록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생산량 부분은 각 나라에 맞춰서 그냥 그 나라의 현지 적응화시켜서 많이 파는 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자동차는 미국 알라바마 쪽에 있는 미국 내의 공장의 이제 노동 임금이랑 국내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국내가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아예 미국 쪽으로 상당 부분을 이전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뭐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단지 이제 1차 부품 협력사 밑에 있는 2차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리스크 플러스 이제 부품의 미국 내 생산율에 따라서 관세를 유예하는 이제 틈들이 나오니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비용을 데리고 들어갈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이건 또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부품업체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 현대차는 약간 뭐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납품해가지고 망한 회사 있니? 우리가 뭐 다른 회사처럼 가격만 가지고 막 비교해서 막 잘랐냐? 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러면 또 완전히 안 맞는 이야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자동차 회사가 그 부품업체가 좋아서가 아니고 부품 하나만 없어도 차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을 들어가서 부품업체들이 리스크를 같이 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마 하이로는 되게 크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은 생산 비용이나 그 공장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이런 설비
대한 유연성 부분하고 노동 유연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그런 다양한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트럼프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거기를 들어가서 공장이나 뭔가를 확장시키면은 그게 반대로 복사가 돼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최적화시킨 것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전화위복의 기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리스크는 크지만 일단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현대기아차의 인기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GM하고 뭐 지금 상당히 깊게 이제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 트럼프가 있는 기간 동안 버티기만 한다면은 새로운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정책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내지는 리스크만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는 새로운 찬스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북미 전략에 있어서 한 번도 찬스로 시작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 공장 만들 때도 왜 만드냐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의 이제 그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는 이번 것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조금은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응 방식도 다를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내 제조업의 어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뭐 투자 활성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소비자 부담도 증가되고 경제 성장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제너럴모터스 GM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제너럴모터스 GM이 올해 관세 관련 비용 최대 40억 달러 이상, 50억 달러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순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볼보 역시 고관세 이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실적 전망까지도 일부 철회를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실적을 내놓으면서 또 실적 시즌에 연간 가이던스를 조정하거나 하향하는, 심지어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딱 지어주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지금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확정이라도 지어주면은 뭐 손실 금액이 얼마만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이던스를 그냥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나서는 거고요. 4월달, 5월달 들어서면서 일단 자동차 관세도 그렇고 장차 부품 관세도 그렇고 발효는 됐습니다. 발효는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일부 유예나 경감 조치들이 취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세팅 자체에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성차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시점에 관세 부과에 대한 그 가격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현대차나 도요타, GM 같은 글로벌 주요업체들이 일단 2달 정도는 기다려보겠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까지는 가격을 유지를 하고 6월달까지도 이 관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판가를 인상을 해가지고 그 충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6월달 가격 인상 이후에도 소비 심리나 어떤 소비 수요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판매 가격도 인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된 비용들을 절감을 시키면서 수익성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잘 되면 상관없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꺾이고 정말로 이제 많이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미국 경제가 많이들 얘기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사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뭐 소비자의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이 장세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동차 기업 얘기를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죠. 테슬라 주가 최근에 뭐 크게 내리면서 변동성도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테슬라 3배 레버리지 ETF 이 연중 손실률이 80%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죠. BYD. 이 BYD는 미국의 어떤 견제 속에서도 파죽지세로 전기차 시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북미는 물론이고 이제 유럽, 뭐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신흥시장이죠. 신흥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테슬라의 부진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주가는 뭐 실적이랑은 좀 상관없이 움직이는 다른 이슈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교수님 지금 테슬라 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야 됩니까? BYD에도 비교가 많이 돼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죠. 일단 가장 안 좋은 이유가 어쨌건 자동차 회사니까는 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Y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량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와 그냥 비등비등할 정도로. 그래서 차량 품질은 어느 정도 잡았는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아니다 하는 좀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한 명의 브랜드화와 그다음 그를 기반으로 한 주가 가지고 사실 회사가 두 개 운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 왜냐하면 자동차 품질이 그만큼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사실 다 망가졌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뭔가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효과가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까지 어느 정도 주가까지 지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성장 동력이 없는 거다. 둘 다 상실을 했죠. 근데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거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인위적으로 안 해도 될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할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유럽에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본인이 개선을 한다는 것보다는 선수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그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미지를 보고 산 거지 차를 보고 산 건 아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혁신적인 어떤. 네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계속 또 좋아하고 계속 올라갈 거야. 성장률 자체가 엄청났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차를 삼으로써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마케팅에서 약간 포함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축이 지금 조금 이제 훼손됐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더 큰 거는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나갔었죠. 근데 중국에서 진행한 공장과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사실은 중국 제조사로 다 넘어간 거다라고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큰 중국 들어가서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많이 뺏겨서 적을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내에서 생산이라든지 중국 시장도 문제고요. 또 중국에서 만든 걸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건 더 안 되고, 모든 면이 지금 좀 막혀 있는. 그래서 아마 돌파구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물론 뭐 로보택시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자동차의 산업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거다. 자율주행 쪽, 로보택시하고 자동차 제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데 둘은 조금 많이 달라요. 이제 이걸 이제 한꺼번에 섞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들을 이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약간 긍정적인 부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차의 품질이 그나마 좀 좋아졌다는 거, 플러스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미국 제조사를 키우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제조사의 대표적인 대상이 테슬라이다 라는 거는 뭐 정확한 명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BYD 대비해서 판매량도 뒤처지고 있고, 이번 실적 시즌 결과 많은 거를 좀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데, 테슬라의 지금의 상황, 정체성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는 예전에는 사실 전기차라고 했었을 때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나 차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어떤 비교 불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메이커고, 그리고 전기차 제조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쟁력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면서 이제 테슬라가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굉장히 좀 큰 충격을 가져왔었던 게 이제 딥시크 모먼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나 AI 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기술력을 굉장히 로우 코스트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테슬라도 언제까지 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BYD나 화웨이 아니면 다른 중국 메이커들한테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가장 큰 좀 근본적인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메이커들하고 다르게 테슬라 FSD라고 하는 것들을 구입자들이 베타 서비스 통해서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테슬라한테 보내줬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구매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YD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대비해서 판매량이 거의 2배 이상이죠, 중국 내에서. 그리고 히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웨이 연합이라고 하는 히마 같은 경우에는 뭐 북경기차나 칠유기차 뭐 이런 여러 메이커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한 4개에서 5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판매되는 게 또 뭐 100만 대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히마 연합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특정 자동차에서 하나의 브랜드의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랑 연합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데이터를 하나로 다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가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압도적이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사실은 그거를 더 뛰어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만약 히마가 연합을 계속 늘려놔가지고 모든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화웨이 OS를 쓴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메이커는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뭐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상해 모터쇼에서 히마 같은 경우, 화웨이 같은 경우 ADAS 4.0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이제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테슬라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레벨 3는 아니고 레벨 2 플러스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6, 7월 달부터 레벨 3를 상용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 번째로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는 로컬 플레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차라리 중국 테크 기업들의 솔루션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좀 입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데이터 누적 속도나 아니면 기술적인 진보가 따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력이 앞으로 계속 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이런 근본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슬라가 선도기업인 것은 맞고, 그리고 곧 있으면은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할 수도 있지만,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천천히 이게 또 기술 로드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인들이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구간이 아닌가. 주가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실제로 판매도 아직까지는 좀 약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컨턴 점퍼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믿음의 영역이라서 사실 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